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제보 사연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에 간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화천의 한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입대하기 2-3년 전쯤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대가 포병부대여서 그런지 사당신교대나 보병부대에 비해서 부지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의 모습을 간단히 묘사드리면요. 부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대 중앙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어요. 위병소를 들어와서 개울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연병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근무하는 각종 인사, 통신, 수송 이런 식의 근무실들이 있었고요. 개울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본부포대, 1에서 3포대, 그리고 취사장 등등 여러 시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대의 부지가 넓은 만큼 각 포대 간의 거리도 굉장히 멀었어요. 저희 포대에서 취사장까지 걸어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으니까요. 각 포대는 주야간으로 초병근무, 상황근무를 서는 곳이 있었어요. 이 초병근무랑 상황근무를 제외하고 야간에는 2인 1조로 부대를 순찰하는 동초근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동초근무는 자신의 포대를 나와서 부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2바퀴를 순찰을 합니다. 그렇게 2바퀴 정도 순찰을 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렇게 순찰하고 복귀하는 형태의 근무였어요. 물론 야간 근무이긴 하지만 2인 1조로 다니는 데다가 선임과 후임은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고민 상담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 보면 2바퀴는 금세 돌거든요. 그래서 동초 근무는 꿀 빠는 근무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부대 중간중간에 가로등 다 설치돼 있고 하니까 야간 근무라도 크게 무서울 일이 없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은 3포대에서 동초 근무를 서는 날이었어요. 시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야간 근무니까 한 새벽 1-2시쯤이었겠죠? 3포대에 상병 A랑 이병 B가 2인 1조로 동초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크게 할 일이 많은 근무도 아니고 선우임 간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무는 3포대에서 출발을 해서 부대 내부 시설들을 하나씩 들려가면서 다시금 3포대로 돌아오는 시기였는데요. 한 바퀴를 먼저 돌고 2바퀴째 부대 후문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 수송부 쪽에서 끽끽거리는 그 쇠를 조일 때 나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인 1조 근무에다가 20살도 넘은 다 큰 성인이 그런 소리가 난다고 무서워했을까요? 야,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둘은 수송부 쪽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수송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도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라든지 탕탕거리는 쇠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다고 해요. 수송부 앞에는 커다란 가로등이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송부 쪽을, 다른 하나는 취사장 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송부 앞에 도착했을 때 이 둘이 보게 된 장면은 커다란 5톤짜리 군용 트럭 밑에 웬 정비병 하나가 차량 하단 쪽을 정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상병 A는 이 시간에 웬 정비? 하고 곧바로 수화를 날렸다고 합니다. 정지! 뻐꾸기! 수화를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비병은 수화가 안 들렸는지 무시한 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병이랑 이병은 그 현장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상병이랑 이병은 서로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고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수화를 날렸다고 합니다. 움직이면 쏜다! 뻐꾸기! 그렇게 한 번 더 수화를 날렸는데
무시하고 자기 할 정비만 하더래요. 그래서 둘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수화를 날렸다고 합니다. 야, 너 거기 진짜 누구야? 진짜 쏜다? 뻐꾸기! 수화를 3회째 날리니까 그제서야 정비병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거를 옆에다 내려놓고는 차량 정비할 때 밑으로 누워서 들어가는 그 수레 있죠. 그 수레를 쓱 밀면서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더니 집에 보내줘!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 막 뛰어오더래요. 그 둘은 동시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깨어났을 때는 포대 행정반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2시 40분이었고 전번 근무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으러 나갔다가 기절한 그들을 발견하고 데리고 온 거였어요. 상병 A는 그들이 보고 겪은 거에 대해서 당직 사령한테 말했지만 당직 사령은 장난치냐면서 진술서나 쓰라고 하면서 그 상황은 넘어갔다고 합니다. 방금 얘기하면서 말했던 그 현장들이 있죠. 한국전쟁 때 그 장소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송관님이 예전에 산 입구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이 입었던 군복의 옷자락을 발견하기도 했었대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저희 부대의 레전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입대하고 나서는 동초 근무가 사라졌지만 이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정말로 공포탄이라도 한 발 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있잖아. 결국 원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일찍 끝났습니다.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여자. 네가 좀 전에 전화 받은 그 야. 뭐 하는 년인데 지우개 빨리 나와? 신났어요.